실리콘밸리 자율주행 엔지니어가 남긴 한 줄의 메시지가 어깨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제 긴장해야 할 때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주인공이 바로 삼성이라는 사실이죠. 스마트폰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자동차 업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을까요? 지난달 삼성이 내린 결정 하나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2조 6천억 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삼성이 8년 전 하만을 인수할 때 쓴 돈이 9조 4천억 원이었는데 그 이후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큰 베팅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독일에서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87년 역사를 자랑하는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 문을 닫고 있습니다. 회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100년 넘게 이어온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직원을 대량 해고하고 있고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 삼성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위기의 한복판에서 독일 회사에 2조 6천억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무너지고 있는데 왜 삼성은 거꾸로 돈을 집어넣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는 100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본 거예요. 삼성이 인수한 회사 이름은 GF입니다. 110년 역사를 가진 독일의 거대한 자동차 부품 회사죠. BMW 타보신 분 계세요? 그 차에 들어가는 변속기가 바로 GF가 만든 겁니다. 벤츠랑 아우디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왜 자기 사업부를 팔았을까요? 그것도 가장 잘 나가는 부문을 말이죠.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GF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거든요. 얼마나 빚이 많은지 아십니까? 무려 15조 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GF는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답시고 회사를 마구 샀거든요. 10년 전에 미국 TRW를 약 14조 원에 샀고 그것도 모자라서 5년 전인 2020년에 또 샀습니다. 이번엔 WABCO를 약 9조 원에 인수했죠. 합치면 22조 원이에요. 6년 동안 22조를 쏟아부은 겁니다.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샀을까요? 자율주행 시대가 곧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카메라도 만들고 레이더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면 미래 먹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15조 원 빚이면 이자만 한 해에 조 단위로 나갑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터졌는데 금리가 폭등한 겁니다. 옛날엔 은행에서 싸게 빌렸는데 요즘은 이자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GF는 매년 이자만 갚느라 정신이 없죠. 세 번째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생각보다 안 오는 거예요. GF는 13조에서 9조 들여가며 준비했는데 정작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기차 만드는 속도도 늦춰지고 있고요. GF 입장에서는 완전히 낭패죠. 돈은 돈대로 쓰고 팔 물건은 안 팔리니까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 우리가 원래 잘하던 거 변속기나 만들자. ADAS는 팔아버리자는 거예요. ADAS가 뭔지 아십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가 알아서 차선 유지하고 앞차 따라가고 급제동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자율주행 기술의 첫 단계죠. 그런데 이게 바로 미래 먹거리입니다. GF가 13조 들여서 산 회사에서 만드는 핵심 기술이에요. 특히 카메라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 고급 차들,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 아우디 A8 이런 차들에 다 GF 카메라가 들어가거든요.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런 걸 왜 파냐고요? 급하니까요. 당장 이자를 못 갚으면 회사가 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금 알낳는 거위를 판 겁니다. 삼성한테 2조 6천억 원에 말이죠. GF 입장에서는 눈물 머금고 파는 거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완전 대박 딜입니다. 남들이 13조려 만든 걸 2조 6천억에 사는 거니까요. 게다가 지금이 절묘한 타이밍이거든요. 왜냐고요? 지금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쉬, GF, 콘티넨탈, 독일 자동차 부품 빅3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직원 해고하고 공장 닫고 난리가 났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100년 동안 잘 나가던 독일이 왜 갑자기 무너진 겁니까? 여기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퀴 4개 달린 기계 아닙니까? 엔진 돌아가고 변속기 작동하고 그런 거 말이죠. 틀렸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기계가 아닙니다. 컴퓨터예요.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증거 보여드릴게요. 요즘 나오는 최신 자동차에는 프로그램 코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억 줄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비교해드릴게요. 미국 전투기 F-35 그거 아시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데 거기 들어가는 코드보다 많습니다. 자동차가 전투기보다 복잡해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옛날 자동차는 어땠습니까? 엔진, 브레이크, 핸들 전부 기계로 움직였죠. 내가 브레이크 밟으면 기계가 작동하고 핸들 돌리면 바퀴가 돌아가고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차선 이탈 방지나 알아서 속도 조절, 자동 주차 이거 다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거든요.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는 차를 판 다음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무선으로요. 스마트폰 업데이트하듯이 차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까지 못하던 기능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깁니다. 자동 주차 못하던 차가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자동 주차가 되는 거예요. 출발 가속이 더 빨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주행거리까지 늘어납니다. 같은 차인데 소프트웨어만 바꿨는데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금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게 뭐가 중요해졌을까요? 엔진 기술 아닙니다. 변속기 기술 그것도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짜느냐가 차의 성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 100년 넘게 잘 나가던 그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를 못 만들거든요. 독일은 기계 만드는 건 세계 최고입니다. 정밀하게 깎고 정확하게 조립하고 그건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다른 세계죠. 폭스바겐이 몇 년 전에 새 차를 냈습니다. 골프 8이라는 차인데 출시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차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 대규모 리콜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폭스바겐은 차를 만들 때 부품을 여기저기서 삽니다. 엔진은 A 회사, 브레이크는 B 회사, 디스플레이는 C 회사 이렇게 수십 개 회사에서 부품을 받거든요. 그런데 각 회사마다 소프트웨어가 다 달라요. 이걸 하나로 합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삼성 스마트폰에 LG 부품, 애플 부품 막 섞어서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될 리가 없죠. 반면에 테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테슬라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부품도 최대한 자기네가 직접 만들거나 통제하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도 쉽고 문제가 생겨도 바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독일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00년 동안 해오던 방식이 더 이상 안 통해요. 기계 잘 만드는 건 소용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시대가 온 거니까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공장을 닫는 거고 GF도 변속기는 세계 최고로 만들지만 소프트웨어는 약하니까 ADAS 사업부를 팔아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은 왜 이걸 샀을까요? 여기에 삼성의 큰 그림이 숨어 있거든요. 먼저 퍼즐 조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삼성이 8년 전에 뭘 샀는지 아십니까? 하만이라는 회사를 9조 4천억 원 주고 샀어요. 하만이 뭐 하는 회사냐고요? 차 안에 들어가는 오디오 스피커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만 카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회사 맞아요. 그런데 하만이 오디오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차 안에 들어가는 화면, 계기판 이런 거 다 만들거든요. 디지털 콕핏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차 안에 보이는 모든 전자장비예요. 벤츠 타보신 분 계세요? 벤츠 최신 차종에 들어가는 화면이 하만이 만든 겁니다. BMW도 마찬가지고 아우디도 그렇고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하만 제품을 씁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때 거의 30%까지 갔어요. 4대 중 1대꼴로 하만 제품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만이 만드는 게 뭡니까? 차 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화면, 계기판, 오디오 운전자가 보고 듣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산 GFAD-AS는 뭘까요? 카메라, 레이더, 센서 차박을 본 것들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삼성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말이죠. 안쪽도 있고 바깥쪽도 있습니다. 차 안에 필요한 거, 차끌 보는 거 다 갖춘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기서서 자동차 세계의 엄청난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동차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조널 아키텍처라는 게 나왔어요. 어려운 말이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옛날 자동차는 이랬습니다. 전선이 차 안에 수백 개가 깔려 있어요. 뒤에 있는 후방 카메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앞쪽 화면에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선으로 연결해야죠. 뒤에서 앞까지 쭉 전선을 깔아야 되는 겁니다. 차 안에 이런 전선이 수백 개예요. 복잡하죠? 무겁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돼요. 각 부품마다 다 회사가 다르거든요. 카메라는 A 회사, 센서는 B 회사, 화면은 C 회사.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업데이트합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조널 아키텍처예요. 이제는 차를 몇 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앞, 가운데, 뒤 이렇게요. 그리고 각 구역마다 작은 컴퓨터를 하나씩 달아요. 그 컴퓨터들을 중앙에 있는 큰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끝입니다. 전선이 확 줄어들죠. 무게도 가볍고 구조도 단순해집니다. 무엇보다 업데이트가 쉬워져요. 중앙 컴퓨터만 업데이트하면 차 전체가 바뀌니까요. 지금 BMW가 이걸 하고 있고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나오는 새 차들이 다 이렇게 바뀌고 현대차도 2년에서 3년 안에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뭘 원할까요? 부품 하나하나를 사는 게 아니에요. 구역 전체를 통째로 달라고 합니다. 차 앞부분에 필요한 거 전부 다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거죠. 앞부분은 뭐가 필요합니까? 카메라, 레이더, 센서, 화면, 계기판, 오디오 이거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걸 다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삼성은요. 하만으로 화면, 계기판, 오디오 다 만들고 GF로 카메라, 레이더 다 만듭니다. 차 앞부분 통째로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성의 큰 그림입니다. 더 나아가면요. 중앙에 들어가는 컴퓨터도 삼성이 만들 수 있어요. 삼성이 반도체 회사잖아요. 엑시노스 오토라는 차량용 칩도 만들고 있습니다. BMW 신형차에 벌써 들어가고 있죠. 연결해볼까요? 화면도 삼성, 카메라도 삼성, 칩도 삼성, 차 전체를 삼성 제품으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편하죠. 여기저기서 부품 안 사도 돼요. 삼성한테 통을 주문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진짜 노린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무슨 데이터냐고요? GF의 ADAS 카메라는 이미 전 세계에 500만 대 이상 공급되었습니다. 스마트 카메라 분야 세계 1위의 위상이죠.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고급차들에 다 GF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매일매일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도로를 찍고, 차선을 찍고, 앞차를 찍고, 신호등을 찍고, 초당 수십 번씩 찍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이 어디로 갈까요? 차 안에 있는 컴퓨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석이 돼요. 이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500만 대가 매일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할까요? 자율주행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운전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어떻게 배울까요? 데이터로 배웁니다. 비 오는 날 도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눈 오는 날은 어떤지, 밤에 차선은 잘 보이는지, 안개 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걸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실험실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실제 도로에서 실제로 달려봐야 배울 수 있어요. 테슬라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테슬라는 지금 전 세계에 300만 대가 넘게 팔렸어요. 그 차들이 매일 데이터를 보냅니다. 테슬라 본사로요. 그러면 테슬라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로 공부해요. 어제 LA에서 일어난 사고 데이터가 오늘 서울 테슬라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테슬라의 진짜 강점이에요. 차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많아서죠. 그런데 삼성이 지금 뭘 손에 넣었습니까? GF에 500만 대예요. 이미 10년 가까이 모아온 데이터입니다. 독일 도로, 미국 도로, 중국 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비, 눈, 안개, 폭염, 온갖 상황의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업계에서는 이 데이터 가치만 30조 원이 넘는다고 봅니다. 삼성이 2조 6천억 원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사실은 30조짜리를 산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가 쌓인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유럽에서 새 차 나오면 ADAS를 무조건 달아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졌어요. 미국도 2026년부터 의무화됩니다. 한국도 3년 안에 의무화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100만씩 GF 카메라가 더 깔려요. 1년에 100만 대요. 5년 후면 1000만가 넘습니다. 그 차들이 매일매일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삼성은 그냥 앉아서 데이터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삼성은 반도체 회사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도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칩도 만듭니다. HB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성이 만드는 초고속 메모리인데 인공지능 학습할 때 쓰는 거죠. 엔비디아 칩에도 삼성 HBM이 들어갑니다. 연결해 볼까요? 데이터 수집도 삼성, 데이터 저장도 삼성, 데이터 분석도 삼성, 전부 다 삼성이에요. 애플이 아이폰 만들 때 한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애플은 칩도 자기가 만들고 화면도 자기가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도 자기가 만들죠. 그래서 아이폰이 잘 작동하는 겁니다. 삼성이 지금 자동차에서 똑같은 걸 하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은 삼성한테 뭘 받습니까? 카메라, 화면, 칩, 소프트웨어 전부 다 받아요. 그냥 조립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돈 버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옛날엔 어땠습니까? 부품 팔면 끝이었어요. 카메라 하나 팔고 화면 하나 팔고 그게 다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독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기는 쓰려면 매달 돈 내야 되거든요. 삼성도 똑같이 할 겁니다. 한번 팔고 돈 받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매달 받는 거죠. 자, 그럼 삼성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계산해 볼까요? 숫자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ADAS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 기준으로 약 10조 원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190조 원이에요. 10조에서 109조로 90조로 커지는 겁니다. 19배나 커져요.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질까요? 법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유럽에서 새 차 팔려면 ADAS 무조건 달아야 돼요. 의무죠. 안 달면 차를 못 팝니다. 미국도 곧 그렇게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다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조건 달아야 됩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새 차가 얼마나 나올까요? 7천만 대가 넘어요. 그 차 전부에 ADAS를 달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안 커질 수가 없습니다. 삼성은 지금 그 시장을 선점하려는 거예요. GF ADAS는 이미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삼성이 그걸 샀으니까 당분간은 1위 자리를 지킬 겁니다. 그런데 삼성의 목표는 더 큽니다. 2030년까지 하만의 매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잡았어요. 우리 돈으로 약 27조에서 30조 원 규모입니다. ADAS만으로요. 지금은 몇 조 원 버는데 10년 후엔 27조를 벌겠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부품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 구독까지 받으니까요. 차 한 대당 매달 얼마씩 받을까요? 10,000원만 받아도 돼요. 1,000만 한 달에 1,000억입니다. 1년이면 1조 2천억이고요. 10년 동안 계속 받으면 12조예요. 부품 팔아서 번 돈 말고 소프트웨어로만 12조를 버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독 경제예요. 테슬라나 애플이 하는 방식이죠. 한번 팔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삼성이 2조 6천억 쓴 게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몇 년 안에 본전 뽑고도 남거든요. 더 중요한 건요. 자동차 회사들이 삼성 없이는 차를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BMW 보세요. 내년에 나오는 신형차에 뭐가 들어갑니까? 화면은 하만 거, 칩은 삼성 거, 카메라는 GF 거, 전부 삼성 제품이에요. BMW가 삼성한테 의존하는 겁니다. 벤츠도 마찬가지예요. 신형 전기차에 하만 시스템 들어가고 앞으로는 GF 카메라도 들어갈 거고요. 현대차는 어떨까요? 현대차도 2년에서 3년 안에 조널 아키텍처로 바뀝니다. 그럼 어디서 부품 살까요? 삼성한테 사는 게 제일 편하죠. 같은 한국 회사끼리니까 협력도 쉽고요.
결국 완성차 회사들이 삼성한테 줄 서는 겁니다. 저희 차에도 삼성 시스템 넣어주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삼성이 데이터를 독점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1000만 대가 넘는 차에서 데이터가 쌓인다고요. 그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킵니다. 그러면 삼성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좋아져요. 다른 회사들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테슬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왜 제일 좋습니까? 데이터가 제일 많아서예요. 삼성이 자동차 업계 테슬라가 되려는 겁니다. 아니, 테슬라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테슬라는 자기 차만 만들잖아요. 삼성은 여러 회사 차에 다 들어가니까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조립만 하는 회사가 됩니다. 핵심 기술은 다 삼성이 쥐고 있으니까요. 마치 스마트폰 시장이랑 비슷해져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는 많지만 핵심 부품은 몇 개 회사가 다 만들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게 될 겁니다. 차 만드는 회사는 많은데 핵심 기술은 삼성,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이 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우리가 부품 회사로 전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삼성이 이렇게 잘 되기만 할까요? 리스크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대차 보세요.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어요. 삼성한테만 의존하기 싫은 거죠. 도요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직접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100년 넘게 차 만들었는데 전자 회사한테 휘둘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뽑고 돈도 쏟아붓고 있어요. 성공할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어느 정도는 자체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 의존도가 줄어들겠죠. 두 번째,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에요. 중국 회사들이 지금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화웨이 아시죠? 스마트폰 만들던 회사예요. 지금 자동차품 만듭니다. ADAS 만들고 자율주행 시스템도 만들어요. 가격이 얼마 싼지 아십니까? 삼성보다 30% 쌉니다. 성능은 어떨까요? 아직은 삼성보다 떨어져요. 하지만 따라오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거든요. 돈도 엄청 쏟아붓고요. 5년에서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가격 경도 트면 삼성도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지금 준비한 기술이 5년 후에도 통할까요? 장담 못해요. 자율주행 기술이 예상보다 빨리 발전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2조 6천억 들여산 게 쓸모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도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기술 개발에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뒤처지거든요. 네 번째, 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은 ADAS 의무화된다고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새 정부 들어서면 규제 완화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장이 예상보다 천천히 큽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타격이죠. 다섯 번째, 데이터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유럽은 특히 엄격하거든요. 차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함부로 못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삼성이 데이터 모으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 베팅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현대차 있죠? 세계 3위 정차 회사예요. 삼성전자, LG전자 있죠? 차량 부품 다 만듭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있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와 2위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있죠? 배터리 만들거든요. 미래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한국이 만들어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미국도 배터리는 약하고 중국도 반도체는 약하고 일본도 소프트웨어는 약해요. 그런데 한국은 다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강점인지 아십니까? 삼성이 바로 이걸 보고 베팅한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이 2조 6천억을 쓴 진짜 이유 이제 다 아시겠죠? 자동차가 바뀌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기계였던 자동차가 이제 전자제품이 됐어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된 거죠. 그래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무너지고 있고 삼성 같은 전자 회사들이 뛰어드는 겁니다. GF는 빚에 허덕이다가 황금 알 낳는 거위를 팔았어요. 삼성은 그걸 헐값에 샀죠. 카메라, 데이터, 시장 점유율 다 손에 넣었거든요. 거기에 8년 전에 산 하만까지 합쳐서 차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 장비를 삼성이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승부처입니다. 2035년까지 ADAS 시장이 190조로 커져요. 삼성은 그 시장에서 27조를 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1위 자리를 차지했고 데이터도 쌓이고 있고 법으로 의무화되고 있으니까요. 리스크도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의 반발, 중국의 추격,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돼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에게는 큰 무기가 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죠.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미국은 자동차가 약해요. 중국은 반도체가 약하고 독일은 소프트웨어가 안 되고 일본은 배터리에서 밀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 있거든요. 현대차, 삼성, LG, SK 다 세계 인류 회사들입니다. 이들이 힘을 합치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삼성이 부품 만들고 현대차가 차 만들고 이게 바로 한국의 기회입니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습니다. 석유 가진 나라가 잘 살았어요. 21세기는 뭘까요?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데이터 가진 회사가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자동차 데이터는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 중 하나예요. 위치, 속도, 환경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쌓이니까요.
삼성이 지금 그 데이터를 손에 넣었습니다. 10년 후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로를 달리는 차들 반은 자율주행할 겁니다. 그 차들 안에 삼성 카메라가 있고 삼성 칩이 있고 삼성 화면이 있어요. 매일매일 데이터가 삼성으로 모이고 삼성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로 학습합니다.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삼성한테 의존하게 돼요. 삼성 시스템 주세요. 이렇게 줄 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을 보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기계 시대가 끝나고 있어요. 데이터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승자는 앞으로 30년을 지배할 거고 패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삼성은 지금 승자가 되기 위해 베팅했어요. 2조 6천억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큰 투자가 이어질 거고요. 성공할까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삼성이 가만히 있었다면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어제까지 통하던 방식이 내일은 안 통할 수 있거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차를 살 때, 당신이 투자할 때, 당신이 사업할 때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게 바로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